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헝가리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헝가리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헝가리 사람들이 한국을 아시아의 먼 친척이라고 부른다고 듣기는 했어. 그런데 한국과 헝가리는 멀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리고 헝가리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 아니었어? 그런 헝가리와 한국이 무슨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헝가리는 한국과 꽤 인연이 있는 국가인데요. 헝가리는 대한민국과 오랫동안 미수교 상태였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난 후 1989년 2월 1일에 대한민국과 수교했는데요. 과거 공산권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과 최초로 수교 관계를 맺은 국가가 헝가리였습니다. 이는 당시 북한에게 꽤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북한은 동유럽 외교의 간판이었던 김평일 헝가리 대사를 소환하면서 공관도 대사 대리로 격하시켰죠. 참고로 김평일은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면서 현재 체코 대사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사에도 헝가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북경까지 찾아와 의열단에 고성능 폭탄을 제공한 외국인 협력자가 바로 헝가리인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마자르라고 불렸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게 없다고 합니다. 진짜 헝가리 사람인지 아닌지 그 정체는 무엇인지 온갖 다양한 설이 난무하는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2010년대에 개봉한 독립운동 관련 영화 암살에서도 언급되고 밀정에서도 조연으로 출연했죠. 1956년 소련의 간섭에 대항해 헝가리 시민들이 봉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5,000명 가량이 사망하는 모습을 본 충청도의 한 초등학생이 유엔에 영문 편지를 보내 항의를 했는데 그 학생이 바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반 사무총장은 헝가리 봉기 50주년 때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받기도 했죠. 또한 헝가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첫 번째 피파 월드컵 경기 상대이기도 했는데 물론 한국은 매우 고생을 해가며 도착했기에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해 9대0으로 졌습니다. 한국에게 월드컵의 쓴맛을 알려준 국가였죠. 한국과도 소소한 인연이 있었던 헝가리는 대체 왜 한국에 우호적일까요? 헝가리가 한국에 우호적인 첫 번째 이유는 헝가리 국민들의 조상이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헝가리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시아를 빼놓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헝가리는 유럽의 아시아라고 불리고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헝가리는 마자르족이라는 유목민족이 카르파티아 분지에 세운 국가인데요. 아까 의열단에 폭탄 건네준 사람이 마자르라고 불렸다고 했잖아요. 괜히 마자르라고 불린 게 아닙니다. 마자르족은 헝가리의 주요 민족으로 유럽 역사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죠. 마자르족은 우랄 산맥 부근의 스텝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으로 9세기경 마자르족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카르파티아 분지에 정착하고 주변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을 정복하며 강력한 기마 민족으로 부상했습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벨라루스 등 현재의 동유럽은 슬라브족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헝가리는 동유럽의 슬라브족들 사이에서도 마자르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헝가리는 마자르족의 정체성을 훈족에게서 찾고 있는데요. 훈족은 과거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강력한 기마민족으로 이들이 중앙아시아에서 흑해연안과 동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선주민이었던 게르만족이 서쪽으로 밀려났고 밀려난 게르만족은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훈족은 결국 프랑스까지 쳐들어갔고 서로마 제국의 영웅 아에티오스에 패배하면서 결국 아시아로 쫓겨나게 되죠. 유럽 역사상 최고의 공포였던 훈족. 이 훈족의 후예가 마자르족이라고 헝가리인은 생각하는데요. 헝가리인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강대한 민족의 후예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훈족은 또 어디서 온 민족일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설로 훈족이 흉노족의 후예라는 설이 있습니다. 흉노족은 기원전 3세기부터 몽골 고원, 만리장성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목민족으로 흉노족은 한나라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유목 세력이었습니다. 서로를 견제하던 한나라의 한족과의 충돌 끝에 서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훈족은 서쪽으로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있는 동쪽으로도 이동했는데요. 현재 고대 신라의 지배층들이 흉노족이었다 라는 주장이 엄청나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는 한국을 아시아의 먼 친척이라고 하는 것이죠. 흉노족과 훈족, 흉노족과 신라인의 연관성 때문에 헝가리와 한국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헝가리어와 한국어 모두 우랄 알타이어 어족에 속한다는 가설이 제기되면서 두 언어 사이의 유사성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랄 알타이어 어족이란 핀란드어, 헝가리어, 튀르크어, 몽골어 등 다양한 언어를 포함하는 큰 언어 집단인데 이 가설에 따르면 헝가리어와 한국어는 먼 옛날 공통조상어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어휘나 문법 구조에서 유사한 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신을 낳아준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헝가리에서도 자신을 낳아준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못생긴 여성을 추녀라고 부르는데요. 헝가리에서도 못생긴 여성을 추녀라고 부르죠.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이름, 성으로 이름을 짓는데 헝가리에서는 일반적인 유럽 국가들과 반대로 성, 이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한국과 같은 방식이죠. 날짜 표기에서도 유사성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유럽 국가들은 일, 월, 년순으로 표기하는데 헝가리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년, 월, 일순으로 표기합니다. 한국과 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헝가리 전통 음악은 5음계인데요. 한국의 전통 음악도 궁, 상, 각, 치, 우, 5음계입니다. 또한 음식 문화도 꽤 비슷한데 헝가리인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고춧가루, 마늘을 즐겨 먹는데요. 헝가리 요리에서 고춧가루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헝가리 고추는 한국 고추와는 조금 다른 품종으로 덜 매운 대신 훈연한 풍미가 강한 것이 특징이죠. 굴라시는 헝가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으로 쇠고기와 다양한 채소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헝가리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끓여낸 스튜입니다. 한국에 육개장이 있다면 헝가리에는 굴라시가 있죠. 한국의 육개장과 굴라시는 재료나 조리법이 다르지만 붉은색 국물과 얼큰한 맛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굴라시 외에도 헐레슬레라는 헝가리 어류 요리가 있는데요. 헐레슬레는 헝가리어로 어부의 스프라는 뜻으로 매콤한 국물에 다양한 생선과 채소를 넣어 끓여낸 스프입니다. 헝가리 어부들의 전통 음식으로 헝가리 어부들이 잡은 신선한 생선을 이용해 만들어 먹던 음식이죠. 한국에 매운탕, 해물탕이 있다면 헝가리에는 헐레슬레가 있죠. 헐레슬레는 헝가리 고춧가루의 훈연한 풍미가 강한 반면 매운탕은 고추장의 깊은 맛과 마늘의 알싸한 맛이 특징입니다. 어쨌든 매운맛의 굴라시와 헐레슬레는 일반적인 유럽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음식이죠. 언어, 날짜 표기, 음악, 음식, 이름 표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 헝가리와 한국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헝가리는 민족의 뿌리 자체가 아시아와 관련이 깊고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과의 연관성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헝가리는 한국의 우호적인 것이죠. 헝가리가 한국의 우호적인 두 번째 이유는 헝가리라는 국가 자체가 동양과 서양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은 유럽을 침공하는데요. 헝가리는 그들의 진출 경로상에 있었습니다. 헝가리는 비옥한 평야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어 농업 생산성이 높았고 이는 몽골 제국과 같은 유목민족들에게 매력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죠. 1229년 칭기즈칸 사후 몽골 제국의 지배자가 된 오고타이 칸은 1234년 금나라를 멸망시킨 이후 호라즘 정벌 이후 중단되었던 서방 원정을 재개하는데요. 바투를 총지휘관, 보좌관을 수부타이로 임명하고 약 20만 정도의 원정군을 파병하였습니다. 바투는 뭐 몰라도 되는 인물인데 수부타이라는 인물은 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수부타이는 세계 명장 순위 1위에 빛나는 전쟁의 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순신 장군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굉장한 무인이지만 수부타이는 그보다 한 급 더 높은 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할 듯합니다. 수부타이에 대한 설명은 형님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몽골의 원정군은 유럽과 러시아 일대를 정복하고 곧바로 동유럽 쪽으로 진격했는데요. 수부타이는 군대를 나눠 일부는 폴란드를 침공해 배후의 위험을 차단하고 본인은 바투와 함께 본대를 이끌고 헝가리를 침공했습니다. 헝가리 국왕 벨러 4세가 주변 국가들의 지원을 청하고 군대를 모으려고 했으나 주변 국가들은 헝가리의 지원을 해줄 여력이 없었고 헝가리 내부에서는 국왕과 귀족들 간의 오랜 분열로 인해 제대로 방어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벨러 4세는 자신이 직접 모은 군대와 성전기사단의 일부 지원 병력 등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였습니다. 1241년 4월 11일 모이평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헝가리군은 몽골군의 압도적인 기동력과 화살 공격에 괴멸되었습니다. 헝가리 왕국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고 국가 체제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죠. 몽골군은 유럽 깊숙이 진출했지만 몽골 본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 헝가리에서 철수했는데요. 헝가리는 몽골 침략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후에도 끊임없는 외침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16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의 침략을 받아 또다시 큰 고통을 겪었죠. 헝가리는 어쩔 수 없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헝가리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고 헝가리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양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양 국가들과 달리 헝가리는 타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동양 문화를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헝가리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서유럽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도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확대해 왔는데요. 심지어 지금 헝가리는 서유럽 국가들의 경쟁국, 러시아와도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국가와는 최대한 친하게 지내고 적을 많이 만들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국가죠. 그래서 헝가리는 한국에게도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헝가리가 한국의 우호적인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이 헝가리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헝가리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7개 국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꾀하는 기업에 있어 매력적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죠. 헝가리는 9%라는 낮은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고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중요한 제조업 분야의 기업들이 진출하기 딱 좋은 환경인데요. 마침 한국은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헝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헝가리 투자진흥청 발표에 따르면 헝가리의 투자 유입액은 2021년 8조 8,400억, 2022년 9조 7,400억, 2023년 19조 4,800억으로 계속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 중인데요. 2023년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은 중국이었습니다. 헝가리 투자진흥청에 따르면 중국은 헝가리 전체 투자 유입액의 절반이 넘는 11조 3,800억 원을 투자했죠. 2022년 최대 투자국이었던 한국은 약 3조 원을 투자해 2위를 차지했으며 독일과 미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2019년, 2021년, 2022년 헝가리 최대 투자국이었으며 중국은 2020년과 2023년 최대 투자국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헝가리는 유럽 시장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기 위해 동방 정책을 펼쳤는데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의 투자가 크게 증가했죠. 산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및 전자제품 산업에 투자가 집중되었는데요. 2023년 투자 실적을 기반으로 개최된 행사에서 총 8개 기업이 수상했는데 이 중 전기차 및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총 6개였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인 삼성 SDI가 R&D 투자가상을 수상했죠.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제조기업도 헝가리에 진출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헝가리는 동서양 투자가 만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역시 헝가리를 동서양 경제 만남의 장소라고 평하기도 했죠. 자국에 투자해주는 국가를 어떤 나라가 싫어하겠습니까? 사실 한국은 중국, 독일, 미국만큼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1, 2위권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국가니 헝가리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죠. 이상 왜 헝가리가 한국의 우호적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헝가리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자르족이 아시아 출신이고 헝가리는 동서양의 경계에 위치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다 경험해 동양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경제적으로 한국이 헝가리에 큰 이득을 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헝가리는 한국에게 우호적인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첫 유럽 여행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였는데요. 처음 하는 유럽 여행이라 인종차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헝가리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사근사근 말도 잘 걸어주어서 저는 헝가리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헝가리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